오늘 다룰 이야기는요, 어떻게 보면 현대판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이 만든 위대한 발명품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한 창조자의 고뇌. 바로 팀 버너스-리와 웹을 위한 투쟁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마디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월드 와이드 웹,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바로 그 웹을 만든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. 웹이 우리 손에서 잘못되고 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만든 정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굳게 믿었던 발명품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세상을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고뇌에 관한 겁니다. 그럼 이 괴물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? 그 위대한 발명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죠. 1부, 웹의 탄생입니다. 모든 건 1989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, 바로 썬에서 시작됐습니다. 당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중요한 정보들이 전부 제각각 다른 컴퓨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. 말 그대로 지식의 섬들이었죠. 이 단절된 지식이라는 벽을 허무는 것,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. 1989년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딱 1년 만에 웹을 만든 핵심 기술들이 다 개발됐어요. 그리고 마침내 1991년 인류 최초의 웹사이트가 세상에 딱 하고 등장한 거죠. 그럼 그 핵심 기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첫 번째가 바로 HTML입니다.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의 내용,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말 그대로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. 두 번째는 HTTP. 이건 웹 세상의 공용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.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사실 다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. 근데 이 HTTP라는 약속, 이 프로토콜 덕분에 서로 문제없이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URL입니다. 웹에 있는 그 수많은 문서와 이미지 하나하나에 부여된 고유한 주소죠. 바로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웹이 만들어진 겁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인터넷과 웹의 차이예요. 쉽게 비유하자면 인터넷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물리적인 도로망 자체고요. 웹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정보들,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문서, 사이트, 영상, 이 모든 것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팀 버너스-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. 이 엄청난 기술로 얼마든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도 그는 웹을 상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만들기로 한 거죠. 특허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. 바로 이 이타적인 정신, 이 개방성 덕분에 웹이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. 진짜 대단하죠? 자,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. 이렇게 이상적으로 시작했던 웹의 비전이 오늘날 어떻게 달라졌는지, 우리가 잃어버린 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표를 보면 웹의 약속과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엇나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모두의 참여를 꿈꿨지만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됐고 분산된 권력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으로 바뀌었죠. 열린 지식 공유는 가짜뉴스의 악몽이 되어버렸고요.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꿈은 결국 전 세계를 감시하는 그림자를 낳고 말았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그림자? 바로 가짜뉴스입니다. 웹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? 속도잖아요.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된 거예요. 진실이 신발끈을 묶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는 말이 있는데 웹에서는 이게 그냥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. 이 젤렌스키 대통령 딥페이크 사례를 보면 이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냥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, 그 신뢰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인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, 바로 사생활 침해죠.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데이터가 되고 이게 기업이나 정부의 자산처럼 쓰이잖아요.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정말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트로이 목마 비유가 진짜 딱 들어맞아요. 악성 코드나 피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나요? 믿을 만한 프로그램이나 이메일인 척 위장해서 들어오잖아요. 결국 우리 스스로, 우리 손으로 방어벽을 열어주고 공격을 허용하게 만드는 거죠.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? 자, 이제 3부입니다. 이 끔찍한 위기 앞에서 웹을 만든 창조자 팀 버너스-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? 그의 경고와 행동 촉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버너스-리는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.
원래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할 디지털 공원 같은 공간이었던 웹이 이제는 돈을 버려는 기업들과 국민을 감시하려는 정부의 사유지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가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들은 사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내 데이터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지? 가짜뉴스는 왜 이렇게 쉽게 퍼지는 거야? 알고리즘이 날 멋대로 판단하는데 난 알 수도 없어. 왜 몇몇 거대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쥐고 흔들지? 바로 이런 문제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. 이제 결론입니다. 이 거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, 바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. 그래서 버너3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웹을 위한 계약입니다. 정부, 기업, 그리고 우리 시민, 이 세 주체가 각자 해야 할 명확한 책임을 약속하자는 거죠.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웹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셈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.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. 우리는 기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. 지금의 웹은 결국 우리의 사회적인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 방향을 바꿀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는 단순히 웹의 소비자가 아니에요. 우리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하는지 그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웹의 구조를 바꾸고 내일의 웹을 만들어가는 생산자이기도 한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당신은 이 디지털 세상의 건설자입니다.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웹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